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사의 경제 9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9번째 시간 정도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조금 몇 개 남아있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까지 한 내용 정도 이제 꾸준히 따라오시고 이제 제대로 복습하시고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할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도 뭐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신 내용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은 이제 경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국민경제 순환과 경제성장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서 심심치 않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아직까지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능에서는 꽤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시간 여기서 국민경제 순환과 경제성장 같은 경우는 뭘 배우면 될까요? GNP, GDP 이걸 배울 건데요. 일반적으로 GNP보다는 무엇이 좀 더 중요하다? GDP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GNP는 뭐를 의미하죠? GNP는요 국민총생산이에요. 그래서 조금 잠깐 좀 이게 소음이 생겼어요. 예. 국민총생산이고요.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요. 그러면은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에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예요? 포인트는 여기죠. 국민이냐, 국내냐. 그렇죠?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 총생산은 국민들이 생산한 거야. 국민들이 생산한 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총생산은 국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의미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생산한다던가 혹은 국내에서 생산한다던가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했다라고 한다면은 GNP고요. 외국인이 생산하든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하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GDP, 국내 총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볼게요. GNP가 있고요. GDP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을 했는데 어디는 안 들어가요? GDP, 국내 총생산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에서 해외에서 생산한 거. 요거를 GNP 중에서도 이 A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B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이죠. 그렇죠? 뭐예요? GNP, 국민 총생산에도 해당하고요. 국내 총생산에도 해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이런 게 B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C에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C에 들어가는 거. 국민 총생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죠. 그렇죠? GDP에는 들어가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외국인이죠. 그렇죠? 외국인이 생산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 생산하면 전혀 관계 없고요.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봐야 될 거는 GDP겠죠. 그렇죠? GDP는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GDP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안에서요.
국가 안에서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생산한 생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때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을 했는데 어떻게 생산해야 되냐? 새롭게 생산해야 돼요. 옛날에 생산해 놨던 거를 다시 팔거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판매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한 100개를 생산했어요. 100개를 생산했다고 했을 때 이 100개를 생산했을 때 50개만 팔리고 50개는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해 올해 안에 50개만 팔고 50개는 못 팔았어요. 그럼 50개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어디에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한 순간에요. 다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다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요. 기본적으로 생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 있죠. 그렇죠? 제외되는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중고거래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중고거래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재 이거 좀 지울게요. 중고거래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산한 거 최종 생산물만 계산이 돼요. 최종 생산물만. 그래서 중간재 자동차를 생산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부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품들을 생산한 거는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 될 수 있을까요? 뭐 재고를 판매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내 총생산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요. 뭐 중고나든가 뭐 이렇게 재고를 판매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해 생산과 관련 없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GDP에서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이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GDP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일단 민간 소비. 민간 소비가 포함돼요. 민간 소비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나서 민간 투자도 포함이 됩니다. 민간 투자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포함이 되냐면 정부가 사용한 거 정부 지출도 포함이 돼요. 정부 지출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해외와 관련 있는 수출인데요. 그냥 수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수출하시면 안 되고 순수출입니다.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에요. 뺀 값.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수출이 얼마에서 얼마의 이득을 받는가 그것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GDP를 계산하는 방법 크게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되죠. 일단 첫 번째는 최종 생산물의 합이에요. 최종 생산물의 합을 구하면요 GDP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생산물을 전부 다 더해요. 그렇죠? 생산물의 가치를 전부 다 더하고요. 모든 생산물의 가치. 그렇죠? 여기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중간재를 빼는 경우. 중간재 생산을 빼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 각 생산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 단계 뭐 1번 단계. 그렇죠? 뭐 그 부품을 만들기 전에 뭐 반도체 같은 거 조금 만든다든가 그래 가지고 램을 만들고 램을 사용해서 뭐 컴퓨터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생산물의 가치 합이 아니라요. 그 사이에서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가가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의 합이에요. 부가가치의 합인데 어디에서요? 생산 단계별요. 그렇죠? 생산 단계별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해도 GDP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뭘로 계산하든지 간에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DP는 전반적인 이제 경제 활동 수준은 파악할 수 있어요. 수준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 이제 그 규모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유효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요. 가사노동 같은 거. 그런 거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지 않거나 혹은 암거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는 총 규모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GDP가 막 굉장히 커요. GDP가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을 못해요. 왜 체감을 못하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가가치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GDP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생산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생산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DP는 성장 규모 그 정도만 그것만 파악할 수 있지 분배 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지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정말 중요한 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GDP와 관련한 이제 그 계산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목 GDP예요. 명목 GDP. 명목 GDP는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요 생산량을요 뭐를 곱한 걸까요? 물가를 곱한 거예요. 물가. 생산량 곱하기 물가인데 이때 물가는 당해년도 물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가인데 어디? 당해년도. 그 해 물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생산량이 100이었다. 생산량이 100이었다. 100이었다. 그리고 물가가 1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 곱해서 몇이 나오는 거예요? 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당해년도 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늘지 않았어요. 생산량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늘어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한 15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5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5,000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15,000으로 올라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GDP 경제 그 규모 이런 것들 GDP 같은 경우는 생산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생산은 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올랐다고 경제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 GDP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죠?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경제 규모 GDP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문제가 있는 지표를 배웁니까? 이따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따가 다른 걸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실질 GDP는 뭐냐? 실질 GDP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경제 규모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요. 기준 연도를 정합니다. 기준 연도를 정한 다음에요. 생산량을 이제 그 기준 연도 물가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질 GDP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 그 물가 변동 수준과 관계없이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생산량이 100이에요. 또 100이에요. 100이고 100인데 이제 물가 수준이요. 물가 수준이 지금 현재 당해년도 물가는 150이라고 칩시다. 150이요 쳐요. 근데 기준연도는 몇이냐? 10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명목 GDP는 15,0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 생산량과 당해년도 물가니까. 그런데 기준연도 물가가 100이라고 치면은 이 당해년도 물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몇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올라서 명목 GDP로 쳤을 때는 5,000이 늘 수 있지만 그렇죠? 기준연도 물가를
수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GDP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이 물가를 고려해서 이 생산량이 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명목 GDP보다는 실질 GDP를 조금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실질 GDP가 실제적인 그 경제 규모다, GDP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실제 GDP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제 규모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경제 규모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은요, 실질 GDP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경제 성장률은 뭐예요? 네.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네. 실질 GDP의 증가율이고요.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구하면은 경제 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계산하는 걸 실수했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하겠습니다. 실질 GDP 여기서 증가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증가율을 구할 때 모든 증가율은 다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요, 당해연도 실질 죄송합니다. 전년도요. 전년도 실질 GDP예요. 네, GDP분해요. 네, 그리고 당해년도 당해 실질 GDP 구하고요. 그리고 빼기 뭐 하는 거예요? 전년도 실질 GDP.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전년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당해년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증가율은 항상 이렇게 구해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요거 두 개를 반대로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 실질 GDP 분해요. 당해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고요. 왜? 이게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까. 그래서 증가율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증가율은요, 전년도 분해 당해년도 마이너스 전년도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의 증가율, 실업률 증가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년도 실업률 분해 올해 실업률 빼기 전년도 실업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명목 GDP의 증가율,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전년도 명목 GDP 분해 당해년도 명목 GDP 빼기 전년도 명목 GDP,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도 분해 당해 마이너스 전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여러분이 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증가율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물론 증가율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됐고요. 그럼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물가 수준을 얘기해요. 물가 수준을 이제 파악하는 데 쓰는 지표인데요. 물론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쓰는 지표는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해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시험 가시권에 있는 거는 GDP 디플레이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GDP 디플레이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올해 당해년도입니다. 둘 다 당해년도예요. 당해년도에 실질 GDP 분해요. 당해년도 명목 GDP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100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조금 이제 물가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GDP 디플레이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요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2013년도는요. 가격이 100이고 생산량이 100이에요. 그렇죠? 2014년도는 기준연도이고요. 기준연도이고 가격이 200이고 그죠? 생산량이 10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기준연도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2015년은 가격이 300, 생산량이 2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명목 GDP는 2013년도에 가격과 생산량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몇이에요? 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2014년도는 당연연도를 계산하는 거죠. 명목 GDP니까. 그래서 곱하면은 2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곱하시면은 6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2014년도에 2014년까지 굉장히 규모가 2배로 늘었고요. 2014년도에서 2015년까지 3배 이렇게 늘었죠. 그렇죠? 굉장히 막 급성장하고 있는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GDP를 계산하자 이거죠. 그렇죠? 실제 GDP를 계산하면요. 2014년도가 기준연도죠. 그렇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몇이에요? 실제 GDP는 2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는요. 똑같죠. 그렇죠? 2만이네. 2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15년도요. 2015년도에는 200 곱하기 기준연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4만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죠? 실제로 실질 GDP를 보면 어때요? 2013년에서 14년으로 갈 때는 성장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4에서 2015년으로 갈 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물가지수는요. 물가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당연연도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그죠? 곱하기 100. 그러면은 2분의 곱하기 100이니까 50 나오겠고요. 그렇죠? 이거 2만 분의 2만이니까 1이죠. 그죠? 1 곱하기 100이니까 100.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 몇이죠? 4분의 6이니까 4분의 6, 2분의 3, 2분의 3, 50, 30, 150이네요. 그죠? 150. 네. 물가지수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경제성장률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여기는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전년도를 모르잖아요. 전년도 그 실질 GDP가 몇이에요? 알려주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구할 수가 없고 2013년에서 2014년 갈 때 이때 경제 성장률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2만. 네. 2만 분의 그죠? 전년 올해 2만. 네. 네. 마이너스 작년 2만. 근데 이거 계산하면 0이네요. 그렇죠? 성장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 저는 계산했지만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왜? 실제 GDP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경제 성장률도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2만 전년도 분의 올해 4만 그리고 전년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몇이에요? 2만 분의 2만이네요. 그럼 1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 성장? 100% 성장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그렇죠? 명목 GDP하고 의미하고요. 실질 GDP가 같아요. 같죠, 그렇죠? 같은 년은 어디예요? 여기서는 봤을 땐 2014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물가 수준을요. 물가 수준이 언제와 같다? 기준연도와 같다. 같다. 물가 수준이 기준연도와 같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뭘 수도 있어요. 기준연도일 수도 있어요.
기준연도이거나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때를 기준연도로 봐도 되는가 이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을 볼게요.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더 큽니다. 네, 이런 경우 있겠죠, 그렇죠?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물가 수준이 기준연도에 비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죠? 물가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준연도에 비해 낮다. 네. 기준연도보다 낮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낮다 이런 의미. 왜? 그러니까 명목 GDP는요. 그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가 뻥 튀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목 GDP가 실질 GDP에 못 미쳐요. 그렇다는 거는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가가 떨어진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기준연도보다 물가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 GDP가 그러면 이제 뭐보다도 클 수도 있어요. 실질 GDP보다 클 수도 있죠. 그렇죠? GDP 이제 안 쓸게요. 예, 많이 썼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반대로 뭐예요? 기준연도보다 물가 수준이 높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되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또 뭐를 볼 거냐면요. 이 물가 지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했죠. 그렇죠? GDP 디플레이터 값이요. 100이다라고 한다는 건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란 얘기죠. 그렇죠? 같다란 얘기예요. 왜?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으니까 실질 GDP 분의 명목 GDP를 했을 때 1이 나오죠. 그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딱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100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기준연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연도 혹은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0보다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100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물가가 떨어졌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100보다 높다라고 한다면은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조금만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질 GDP고요. 네, 여기는 명목 GDP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왔을 때 기준 연도는 언제냐? 여기 연도도 적을게요. 네, 여기를 2015년, 2016년, 이거 2017 이렇게 할게요. 네, 201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 혹은 기준연도이다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어디죠? 바로 2016이죠. 그쵸? 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일치하는 부분이니까요. 그쵸? 그럼 2015년도에는 그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떨어졌다. 그쵸? 그래서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확 올랐죠. 그쵸? 그렇다는 건 이때는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아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명목이고요. 네. 명목이고요. 이거는 실질이에요. 네. 실질.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도 기준연도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기준연도는 요 수준입니다. 요 시기예요. 이 시기. 이 시기. 그런데 보니까 실질 GDP가 이때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물가를 계산했을 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명목보다 실질이 높죠. 그죠? 높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가가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 거고요. 명목이 실질보다 높잖아요. 그죠? 높잖아요. 그죠? 이럴 땐 뭐예요? 이때는 물가가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꼭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명목하고 실질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은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실질이 높다. 그럼 물가가 낮다. 그죠? 명목이 높다. 그러면은 물가가 높다. 일치한다. 그러면은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 혹은 기준연도이다. 이렇게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쪽이 명목이고요. 네, 요거를 실질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실질 GDP도 올라갔죠. 그렇죠? 실질 GDP가 올라갔어요. 생산량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생산량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네,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물가 상승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요거까지 파악하시면요.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했고요. 이거 정도면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구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맞아요. 정말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문제 푸시면서 어떤 것만 조금 연습하시면 되냐면요.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구하는 거, 그걸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물가 수준의 변화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 문제 푸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푸시다가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질문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